계좌전류 찾으시라고요. 무반응. 근데 앞에는 단자전압이라 했고 뒤에는 유기기전력이라고 했죠. 차이가 그거예요. 단자전압이 무반이니까 단자전압이나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 같아요. 무반이니까. 3번 얼마로 곱해라. 이해하셨어요? 9번 뭐를 찾으라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에요. 10번 반도체 사이러트한 전동기 속도 제동 주파수 제어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그러면 무슨 제어? 인버터요. 인버터라고요. 14번 동기 발전기에서 거기다 동그라미 전기자를 동그라미.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원인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전기자 반작용이잖아. 그러면 전기자 때문에 지금 반작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때문에? 전기자니까 당연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겠죠. 17번 트라이 얘기해요. 트라이 얘기라고. 18번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18번은 단락비가 크다. 다 좋다.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무슨 발전기? 수차 발전기예요.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나쁜 것이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고 중량이 어떻게 된다? 무겁죠? 네. 무겁죠? 네. 크니까 그럼 답 나와요. 기계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뭐 수차 발전기는 커요. 효율은 어째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째요? 효율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뭐? 효율이 낮아진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2번이. 18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한다니까. 맞는 거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 18번 나오면 다 틀린다니까 학생들이. 전압 변동률이 나빠진다 어쩐다고 했어요? 이거 빼고 다 좋아진다고 했잖아. 다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어떤 뜻이에요? 좋아진다는 뜻이잖아. 반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작아지는 것은 어째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요. 작아졌으니까.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원래 틀린 말이고. 20번 변압기 효율에서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뭐냐? 철선하고 뭐가 같을 때? 철선하고 뭐가 같을 때?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통증이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다? 철선이고, 이게 뭐다?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렇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수식이 없죠. 그러니까 철선하고 뭐가 같다? 동선이 같다. 26번
답이 뭐예요? 크기가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익이 같아야 되고 이상차가 최대가 아니라 뭐다? 같을 것. 27번 이 차측을 달라간 이유 뭐다? 절연보. 32번 직류 직권전등계에서 회전수는 뭐다? 자성분의 1이에요. 2번 33번 세이링 코일형 유도 전등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도 틀린 거. 역률과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역률이 좋은 것은 뭐냐고? 역률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콘덴서예요. 콘덴서. 아시겠어요? 역률이라고 하면 콘덴서라고 무조건. 근데 1번이 뭐라고 주어진 거예요? 역률과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여 세탁기 등 가정용 기계에 많이 있다. 이거는 콘덴서라고. 콘덴서. (36번) 직류 분권 발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독체수 이게 Z에 Z, 매극의 자속이 파이, 극수가 P, 회전수가 N, 유기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전기자 권선은 파권이다. 그러면 36번은 자, 이 공식에서 2라는 자체가 P자 파이의 60AN에서 자, 보세요. 파권이라고 줘주죠. 파권이라고 줘주면 이게 이렇게 돼요. P, Z 파이의 120이에요. 중권이라고 줘주면 이는 60에 Z 파이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중권이에요? 파권이에요? 제일 그때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 파권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220, 0.01, 6, 1500 있죠? 그거를 다 곱하세요. 다 곱하시라고요. 그리고 120으로 나누세요. 아시겠어요? 다 곱하면 얼마로 나누고? 나누기가 얼마다? 120이라니까, 120. 이해하셨어요? (165) 나와요? 예. 파권일 때는 다 곱하고 120이고 중권이라고 나오죠? 중권이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극수 있죠? 극수가 6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중권이라고 하면 극수를 가입혀 치고 3개로 곱하고 60으로 나누시면 돼요. 중권일 때는 뭐를 제한다? 극수를 제외하고 얼마로 나눠라? 60으로 나눠라. 파권은 어찐다? 다 곱하고 얼마로 나눠라? 120.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식을 못 외우니까. (37번)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뭐냐? 동기와트란 말은 2차 입력을 말하는 거예요. P2를 말하는 거예요. P2. 2차 출력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P0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39번은 넘어갈게요. 41번. 회전자 입력을 P2라고 슬리브의 S라고 할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인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기계적인 출력의 관계식. 자, 41번은 뭐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2차 입력은 2차 입력을 우리가 P2라고 했어요. 입력이죠. 입력은 뭐예요? 2차 출력 플러스 2차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2차 입력은 2차 출력 플러스 2차 공통이에요. 2차니까. 그러면 2차 출력을 우리가 2차 입력을 P2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차 출력이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P0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차 공성이죠. 이런 걸 우리가 P10라고 해요. 근데 이 P10라는 자체가 뭐하고 하냐면 잘 알아주셔야 돼요. SP2하고 가봐요. 이게 P10예요. 그러니까 P10는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조건. 이걸 물어봤잖아요. 맞죠? 그러면 P0가 어떻게 가요? 여름이 1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P2에 마이너스 뭐예요? P10가 뭐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P2에 S.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요? P2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P2에 1-S. 이 답이 있어야 되죠. P2에 뭐다? 1-S. 이해했어요?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2번. 45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정회전 슬립이 S면 역회전 슬립은 뭐다? E-S예요. E-S라고 해요. (48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부하시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무부하라고 했어요. 무부하. 그러면 48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변압기를 등가해를 그리면요. 등가해를 그려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부하라는 건 뭐예요? 무부하. 무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하가 안 걸린 거죠. 예? 부하가 안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개방이라는 거예요. 개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방이 되면 이쪽으로는 저희가 흘러야 안 돼요. 안 흘러요. 아시겠어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개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방이란 말은 여기가 개방이 됐으니까 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개방이 되겠죠. 여기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과전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과전류라고 합니다. 여자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과전류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뭐냐면 IR,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R. 이게 무슨 전류냐면 척선 전류예요. 이게 무슨 전류냐면 자화 전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가 Y0, 이게 여자 원인이 있어요. 그럼 이건 R이죠. 여기는 뭐예요? L이에요, L. 그러니까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 척선 전류고요.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요? 자화 전류.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무과 전류와 여자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류? 척선 전류. 이게 무슨 전류? 자화 전류. 그러면 여기에 벡터적인 합, 이게 무슨 전류가 된다? I가 된다. I가 된다. 그러면 문제 중에서 잘 보십시오. 무과전류란 말이 안 떨어지고 이 무과전류는 뭐뭐 있어요? 뭐뭐 있냐고요?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가 뭐뭐 있냐고요? 척선전류 있죠? 무슨 전류 있어요? 자화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척선전류하고 자화전류의 벡터적인 합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자화전류하고 뭐가 합의된다? 척선전류 합의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기능사에서. 그러니까 헤매겠죠. 50번도 주의하셔야 돼요. 50번 문제 찍으면 절대 그렇게는 안 찍겠죠. 와전류 손으로서 와전류 손이잖아요. 옳은 거라겠죠. 그러면 와전류 손은 이렇게 돼요. 와전류 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손이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P2라고 해요. 그러면 P2가 어떻게 되냐면 K에 이거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P에 F에 B에 그리고 제곱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하고 이거는 가속력에 비례하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곱. 그럼 제곱이니까 몇 번이에요? 최대 자속 밀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파수에 뭐에 비례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히트 기선이 있어. 히트는 KH에, F에, BM에, 그 다음에 FBM 해가지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1.6승이에요. 힌트도. 그러면 주파수의 몇 승에 비례해요? 주파수의 몇 승, 이게 제곱이에요? 주파수의 1승에 비례하는 게 1승. 최대 자속 밀도의 몇 승에 비례하고 1.6승에 비례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문제? 흰택이라니까 흰택이. (53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유산 제어가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제어 회로는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문제를 잘 봐보세요. 자, 여기가 콘덴서가 있고요. 이거는 두 개를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잘 보십시오. 이렇게도 갈 것이고, 이렇게도 갈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방향이죠. 근데 단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액입니다. 아셨어요? 맞잖아요. 단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자를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그래도 단자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박스가 하나 더 있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박스를 보니까 박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박스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하나 올라갔죠. 이렇게 하나 올라갔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단자가 몇 개예요? 단자가 몇 개냐고? 세 개잖아요. 양쪽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트라이앵글. 이해하셨어요? 그림 이해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뭐가 돼야 된다? 다이액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뭐가 된다? 트라이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림을. 아, 상단자 양방향이구나. 그러면 답이 몇 번?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겠죠. 57번. 57번은 뭐예요?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냐? 성층을 하겠다. 근데 답이 1번밖에 없잖아요. 잠시 했다가 20년 3회를 할게요.